칼의 언어는 이기는 길 아니야. 당내 역풍에 글 올린 김경수. 탈당 인사들에게 사과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를 먹었죠. 민주당 내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었지만 민주당 당원들한테도 엄청 욕을 먹었죠. 그러자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춰야 한다. 당 주류의 통합행보를 거듭 촉구했대요. 당 주류의 통합행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 주류, 이재명에게 하는 말,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말밖에는 없어요. 니들이 해결해. 니들이 받아줘. 이재명 대표는 그럴 권한이 없다니까. 니들이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말이 아예 없어요. 야, 민주당 지도부 니들이 말해, 니들이 해결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얘네들의 민주주의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반민주적인 발언들입니다. 사과하고 손 내밀고 크게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 칼의 언어로 대응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것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저들을 압도할 수 없다. 민주당의 세 번 집권은 당내는 말할 것도 없고 연대 가능한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 가까스로 이겼다. 내란 세력 단죄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끝이 아니라 대선 승리로만 완성될 수 있다.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자,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이낙연 있고 조응천 있고 김영주나 뭐 이런 사람, 이상민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나게 반발하고. 근데 걔네들 국민의힘 간 애들도 있고요. 지금 개혁신당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고 포용을 하라고? 박용진은 경선에서 졌잖아요. 그냥 경선에서 당원들과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이르면 다음 달 캠프, 1월 달이니까 2월 달에 대선 캠프를 만든대요. 김경수는 이르면 다음 달 캠프를 꾸릴 예정이래요. 왜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3월에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꾸려야 되지 않냐. 이게 뭡니까?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는 김부겸도 최근에 만났다. 두 사람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힘을 모아보자. 김동연 경기지사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거고 조만간 캠프도 만들어지지 않겠나. 박용진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김경수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김경수와 수박들 담당 일진이 돼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김경수의 유일한 업적이 뭡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하다. 그리고 경남지사에 당선됐었다. 경남지사에 당선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당선됐었다라는 겁니다. 경남지사에 당선돼서 저는 김경수의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경수는 친노로 불리죠. 근데 친노하면 누굽니까? 유시민이죠. 유시민의 분노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사람이 김경수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다들 보신 영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치 현장에서 말살 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점 관련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탄핵이 인용되어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처럼. 야당이 될 거 아니에요, 국힘당은. 야당의 주요 인사들,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탈탈 털어서, 우리 시장님 같으면 관용차 사용 내역이라든가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라든가 싹 다 뒤져서 나중에 무죄가 나건 유죄가 나건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소해서 일주일에 3번, 4번씩 법정에 출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거 봐, 저 사람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저렇게 싸우는 거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봐, 둘이 싸우고 있어. 김정한이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그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 집요한 시도에 대해서 그 모두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조건 위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될 불관용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행위다. 자, 너무 속 시원한 발언이었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 바탕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고 싶다라고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누굽니까? 민주당의 수박들이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체포 동의안 통과시킨 놈들이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민주당의 수박들 아닙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죠? 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이전에 윤석열이 했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재명과 다른 모습을 보이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경수도요. 3월에 선거 나올 것 같으니 그 전에 대선 캠프 치른다. 대선 캠프 차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윤석열이 한 행위는 모두 정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자, 김경수는요. 드루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면을 해줬죠.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자 아시겠죠? 김경수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국민의힘 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선고 유죄 나올 수 있어. 그 전에 우리가 대선 캠프 차려야 돼. 이건 민주당의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친노? 노무현과 친분이 두텁다고 해서 친노인가요? 예전에 썰전에서 썼던 유시민 작가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선배 같은 분이 친노죠. 네, 친노죠. 친노지. 근데 저는 친노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정책과 이상, 또 꿈 이런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으셨던 뭐 그런 일, 예를 들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제가 제일 바랐던 세상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저 같은. 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신으로는 어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 그래서 별명도 꽤 있잖아요. 뭐 전투형 노무현. 뭐 저는 그냥 이재명이고 싶죠. 정치적 유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거 별로 제가 선호하지도 않고. 근데 있으면 좋아요. 좋긴 한데 저는 어차피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도 있는 사람 보면 좀 부럽죠. 부럽지요. 박근혜 부럽잖아요. 아버지 덕에 대통령이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부럽지 않아요? 친구여서 안지사도 그렇고. 안재산이면 또 네. 식구여서 네. 실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쨌든 가깝게 느껴지니까 애정 갈 테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보면 인연 특별히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무수저라는 억울하죠. 게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을 네. 보면 진짜 무수저예요. 진짜 유산이 없어. 정치적 호강이 없다. 예, 유산 받은 게 없어요, 누구한테도. 그러나 저는 친노라고 봐요. 어떤 점이냐면 정치인으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보면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는. 친노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친노다. 유시민이. 친노 중에 친노인 유시민이 이재명은 노무현과 친하지 않지만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사실상 친노다. 노무현하고 친하다고 친노가 아니에요. 김경수가 친노고 이광재가 친노고 안희정이 친노 아니야. 노무현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친노라고 유시민, 친노 중에 친노인 유시민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재명을 보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노무현을 많이 느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고 너무너무 노무현을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진짜 친노는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계승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친노는 인간 노무현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친노입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은 친노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김어준이 쓱 던져요. 김경수나 수박들의 얘기를 쓱 던지는데 유시민이 뭐라 그러냐. 논평할 가치가 없다. 잘라서 끝내버렸습니다. 이미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 윤석열을 두둔하는 거다. 그게 수박들이죠. 대표적으로 이낙연이 그랬고
임종석이 그러했고 고민정이 그러했고 수많은 민주당 내 수박들 지금도 현역으로 있는 그 수박놈들 체포동의안 가결 누른 그놈들 윤석열의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놈들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중에 지금 가장 먼저 튀어나온 인간이 김경수기 때문에 지금은 김경수부터 일단 조직이 들어간다. 제 전략은 그거고요. 임종석 이런 애들도 계속 떠드는데 하나씩 잘근잘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수를 제가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윤석열에게 사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김경수를 왜 사면해 줬습니까? 김경수가 그걸 모를까요? 김경수는 윤석열 김건희가 만들어온 장단에 기꺼이 춤을 춰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윤석열이 김경수를 사면해 줬을 때 이재명 견제하라는 그 목적으로 사면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걸 김경수가 몰라? 근데 그걸 기꺼이 하겠다고?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계엄이라는 걸 저지르고 내란을 저지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해결하고 시민들이 해결할 때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김경수는 집회에 단 한 번 얼굴이라도 비춘 적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 사과하고 포용하라?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김경수를 사면해 줬을 때 노림수가 있었고 그걸 김경수가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그 노림수대로 나는 움직여 주겠다? 김경수는요, 노무현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쓰레기입니다. 민주진영 아닙니다. 김건희, 윤석열과 같은 목적을 가진 인간이에요. 반명이면 다 되는. 김경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현과 친하다는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사 공천까지 받았고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드루킹 특검으로 징역 살면서 경남지사가 날아갔습니다. 자, 드루킹 특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가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김경수는 멍청합니다. 거기 가서 보고받고 뭐하고 다 했어. 멍청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김경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윤석열이 목적을 가지고 사면을 시켰는데 그 목적대로 움직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진영에 1도 도움이 안 되고 윤석열 김건희를 기쁘게 하는 인간이 김경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김경수가 무슨 말을 하든 조목조목 잘근잘근 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